인사도 키아오라 이런 식으로 호주에 비해서 노동법이 더 강력합니다. 워라벨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어니언리브랑 식리브. 뉴질랜드는 남섬이 진짜예요. 경이롭습니다. 다시 뉴질랜드 워홀을 간다면 살고 싶어요. 진짜 뉴질랜드는 호주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 노잼? 정말 형제국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문화도 생활도 똑같은데 나라 자체가 호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고 자연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다곤 하는데 저한테는 평안 그 자체였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왠지 모를 그런 편안함? 안락함? 안도감? 이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저 또한 그렇게 벌어서 많이 쓰고 놀고 먹고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호주가 자연이라면 뉴질랜드는 대자연? 저는 자연을 진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뉴질랜드에는 원주민들도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같은데 방송 나오잖아요. 막 이번 정류장은 어디다 영어로 뿐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원주민 언어로 말을 해줘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인사도 Hi, how are you? 그런 거 말고도 키아오라 이런 식으로 원주민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원주민들의 문화를 아직까지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호주에 비해서 노동법이 더 강력합니다. 호주도 사실상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은 조금 캐주얼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자 타입들도 너무 많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 뭐 캐시 조금에 텍스 조금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뉴질랜드는 노동법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 영업장 그냥 망합니다. 아예 그냥 폐업할 수준으로 법이 강력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시급에 대한 거, 텍스에 관한 부분을 진짜 명확하게 지켜서 오히려 저는 이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호주가 뉴질랜드랑 형제국가다 보니까 진짜 문화가 다 똑같은데 가격? 조금 다릅니다. 호주에서 보통 수입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마트 물가 자체도 조금씩은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외식 물가 비싸고요. 만들어서 먹는다고 했어도 코스트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좀 무조건 권장드리고 싶은데 뉴질랜드 가실 거면 차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호주랑은 다르게 교통수단이 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터널이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웨이 길들도 많고 산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 굽이굽이 가기 때문에 길들이 험악하고 운전하기도 힘들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호주에는 트램도 있고 메트로도 있고 트레인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버스, 트레인 끝입니다. 그 버스랑 트레인 자체도 파업을 진짜 많이 해요. 미리 그럴 거를 염두에 두고 아침에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그래서 차가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남섬이 진짜예요. 뉴질랜드가 크게 북섬이랑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섬은 언제 여행했었냐면 호주 워홀 할 때 놀고 왔습니다. 제가 호주 워홀 하면서 6개월까지 일을 하다가 힘들다 싶어서 일을 딱 다 그만두고 그때까지 벌어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 비행기표 끊고 캠핑카 예약했어요. 캠핑카로 남섬을 한 3주 동안 전체를 이렇게 삥 돌았었는데 진짜 제 인생 최고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꼭 가세요. 그냥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 무조건 가세요. 낭만 그 자체. 캠핑카 여행이 진짜 좋은 장점이 뭐냐면 멈춰서고 싶을 때 멈춰서면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자고 싶을 때 그때그때 숙박을 잡으면 되는데 홀리데이 파크라고 캠핑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홀리데이 파크 탑10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시설 좋은 곳에서 자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캠핑장이 어떤 뷰에 있냐? 말 같지도 않은 이 광활한 호수에서 그냥 자는데 경이롭습니다. 정말 최고.
워라벨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어니언리브랑 싱리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안정적인 거를 많이 추구해서 항상 풀타임 잡을 구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니언리브랑 싱리브가 쌓였었는데 어니언리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일하는 중간에 유급휴가를 받던지 아니면 제가 이 일이 완벽하게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태까지 일했던 거를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홀리데이 페이로 유급휴가를 다녀오지 않았던 것만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일을 할 때 유급휴가를 받지는 않았었고 일 끝나는 시점에서 받았던 홀리데이 페이가 한 2-3천 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쏠쏠합니다. 그리고 싱리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냥 당일에 몇 시간 전에만 전화하면은 안 나가도 뭐라 안 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냥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힘든 몸 상태 가지고 출근했을 텐데 그냥 이게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시간 내에만 미리 연락을 하나 남겨놓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아무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다. 다시 뉴질랜드 워홀을 간다면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외국 살면서 들어본 감정인데 사실 호주 살았을 때는 살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살았을 때는 제가 만족도가 너무 높았었는지 진짜 말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고민이 됐었던 게 뭐였냐면 감사하게도 재현쌤한테 이렇게 좋은 제안을 받았을 때 더불어서 하나 받았던 제안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스폰 비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비자를 줄 테니까 여기 계속 머물러라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고민 끝에 어찌됐든 한국에 오는 선택을 했지만 아마 제가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영주권 루트를 쫙쫙쫙 밟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제가 한국에 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일을 안 해보는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클 것 같았어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도 호주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 또한 로어들의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지도 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미리 다녀온 유경험자로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지만 다시 뉴질랜드를 간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거절? 거절을 거절한다. 거절을 거절한다?